자, 이제 대리권에서 대리행위 파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3절에서 네모 1번 현명주의란 말이 있죠. 아까 현명이란 말을 했죠. 현명 이름을 나타낸다. 누구 이름?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꼭 이래 푸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현명을 해야 대리가 됩니다. 현명을 해야 대리고 반대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래 푸셔야 돼요. 현명에서 명이란 이름이죠. 누구 이름이죠? 본인의 이름.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본인이죠. 그래서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효과, 책임을 본인이 진다라고 본인의 이름을 알려야겠죠? 그걸 현명입니다. 그래서 현명하면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다.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시험은. 풀 수 있겠죠? 자, 잘 봐보세요. 잘 봅니다.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뭘까요?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뭐예요?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시험 이대로 푸시랄까요?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맞습니다. 5에 5. 거꾸로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꼭 이대로 푸셔야 되게.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죠? 근데 현명하면 대리 맞아요. 그걸 좀 이따 무권 대리랍니다. 무권이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명했으니까 이 단어를 씁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현명하면 대리고 안 하면 대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사달라고 매수해달라고 대리권을 줘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가니까 토지 사달래요. 한 5억짜리. 그래서 을이 토지를 보러 다니겠죠. 병을 만났거든요. 병에게 X 토지가 있는데 내 맘에 딱 들어요. 나도 대출을 받으면 5억 만들 수 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토지 처음 봤어요. 그럼 여러분 을이라면 내가 살까요? 아니면 갑을 위해 사줄까요? 내가 살 수 있죠. 물론 갑을 위해 사줄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샀다 해보세요. 그냥 내가 X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갑 이름이 현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했어요. 그럼 병은 갑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건 대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그건 대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을과 병이 책임지는 거죠. 5억에 매매했다면 매도인은 병, 매수인은 을이 되는 거죠. 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해야 대리고 이처럼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봐요. 대리가 아니다. 현명해야 됩니다. 그럼 자, 법조문 114조 있습니까? 자, 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게 현명이죠. 현명한 의사표시는 그가 사설을 끊어요. 지금까지 대리한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책임지는 거죠? 본인.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밑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현명의 방식이 있나요? 현명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가부, 대리, 을이라고 서면을 통한 현명을 한다. 그러나 현명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다. 아까 했었죠. 뭐든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틀렸다 그랬죠? 뭐든지 구두로 가능하고 명시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가부, 대리, 을이라 쓰겠죠? 계약서 안 써도 되죠. 꼭 그러게 안 해도 됩니다. 갑이 땅을 알게 하면 되는 거죠. 뒤로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 현명하지 않은 행위 효력이 있나요? 자, 115조가 있습니까? 자, 제목 뒤에 보세요. 제목 뒤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게 현명하지 않은 때 그 말이죠. 그 행위, 그 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거기서 자기가 누굴까요? 대리인을 말합니다. 자기가 대리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리 행위를 누가 했죠?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자기나 자신, 그러면 다 대리인을 말합니다. 다시 대리 행위를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자기나 자신 다 누굴 말한다? 대리인. 본인은 뭐라 그러면? 그죠? 그냥 본인 그래, 본인. 본인은 본인. 자기나 자신은 다 대리인다. 여기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일병을 하죠. 을과 병이 책임지는 거죠. 갑하고 암은 상관없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잡으세요. 이제 제4절이 있습니까? 이제 대리 효과가 있죠. 그럼 뭐든지 효과는 다 본인입니다. 그럼 양가로 1번 법률 효과에서 본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 효과는 모두 동그라미, 모두 직접 본인에게 기속한다. 동그라미 2번. 모두가 무슨 말인가 2번에 써있어요. 본인에게 기속되는 효과에는 대리 행위로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 가로 열고 이가 3개 있죠? 첫 번째 그 밑줄, 계약의 취소권 밑줄. 그 다음 한낱 건너뛰고 그 뒤에 손해배상 청구권 등도 포함된다. 그런 밑줄 하세요.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현명했다 해보세요. 사달라고 대리권 줬죠. 그러니까 우리 아주 마음에 들지만 갑을 위해서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X를 매매하는데 갑 이름을 현명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대리했죠. 둘이 유효하게 책임지는 거죠. 대리 아까 모두의 동그라미 했죠. 모든 효과는 본인이에요. 이행도 누가 합니까? 이행도 본인이 하죠. 그러니까 돈을 갑이 주고 등기도 갑이 받아요. 만약에 이것을 취소한다. 취소. 병이 을을 사기쳤대요. 취소한다면 취소도 갑이에요. 해제도 누가? 갑. 그러니까 행위만 을. 이 행위의 모든 효과, 부수적 효과인 취소권, 해제권, 손해배상도 무조건 본인 갑이에요. 행위만 의뢰하는 겁니다. 모든 효과는 다 본인입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유권대리 이제 중형을 봤어요. 제일 밑으로 가면 제5절 무권대리가 있습니까? 이제 시험 무권대리가 훨씬 잘 나오는데 항상 이 부분 비정상이 잘 나온다 그랬죠? 지금까지 정상적인 유권대리였어요. 이제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겁니다. 무권대리는 크게 표현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협의가 좁은 의미. 협의가 무슨 말이에요? 좁은 의미.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표현대리는 어려우면서도 시험에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3월달에 내년 3월달에 자세할 거예요.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이건 해마다 시험 나오니까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무권대리 하면 일반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를 공부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을이 병을 만나서 이 X를 팔았다고 가정해보세요. X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갑 이름을 현명했다. 갑 대신 왔어요라고 현명했습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현명하고 법률행위했죠. 이게 대리입니다. 다시 현명했죠? 그러니까 이게 대리예요. 근데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이처럼 무권 대리도 현명한 거예요. 그럼 아무리 을이 갑 이름 대고 갑 물건을 팔았더라도 갑은 대리권 준 바 없죠. 본인은 이 행위에 대해서 무효, 아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병도 돈 줄 필요 없고 갑도 소유권 넘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처럼 무권 대리는 원칙 무효입니다. 그럼 실생활에서는 무권 대리는 두 사람 사이가 친하면 친할수록 보통 많이 발생해요. 범죄는 가운데 아는 데 있잖아요. 대부분 판례사는 아버지 재산을 자식이 몰래 팔아먹습니다. 또 종중재산, 종중이란 게 무슨 이씨 토지나 뭐 건물 본 적 있죠. 그 무슨 이씨 건물을 꼭 그 회장이 꼭 몰래 팔아먹어요. 대부분 판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병도 샀겠죠. 둘이 사이가 가까우니까 병도 샀겠죠. 설마 S그룹 회장 부동산을 제가 팔면 여러분이 사겠어요? 저를 고소하겠어요? 저를 사기꾼은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보통 집안에서 많이 발생해요. 친하니까 사이가 가까우니까 병도 샀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갑은 대리권 준 바 없으니까 이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데 근데 갑이 보기에 대리권 안 줬죠. 근데 우리 참 잘했더라고 이거. 그럼 갑은 이것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립구 안 좋은데 참 잘했죠?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갑은 아무 책임 안 지거든요. 근데 병이 을을 사기죄로 고소한대요. 혹시 문서위조했다면 공문서위조죄, 산문서위조죄로 고소한대요. 물 깜빵에 가게 생겼어요. 그럼 아버지라면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깜빵에 안 가게 해서 추인할 수도 있죠. 그러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무권대리를 나중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면 이것을 인정했으니까 이 행위시로 소급해서 이게 유효가 돼요.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그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은 근데 이행해야 될 때. 근데 갑은 이것을 추인을 물론 거절할 수 있어요.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무효이던 것이 이제 완전히 무효로 확정됩니다. 확정. 그때는 이행할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 있어야겠죠.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최고란 오빠 최고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야, 갑 무권대리 추인할래? 이거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선이 악이 불문하고 그게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악이도 최고할 수 있어요. 악이도 할 수 있다. 그럼 뭘 모르고 뭘 알았단 말일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 우리 무권대리인이죠?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 있죠. 야, 갑, 너희 아들이 대리권도 없는데 뭐 하던데?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이어도 할 수 있다. 물어봤는데 갑이 입을 열어요. 그래요? 내 아들이 한 거 인정해야죠. 하면 유효가 됩니다. 나 그 절대 인정 못해요. 그럼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물어봤는데 갑이 입을 열면 갑 의사에 따라 효과가 결정됩니다. 근데 갑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죠. 갑이 확답을 하지 않아요. 갑에게 물어봤는데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법이 정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민법에 있는 모든 채권은 물어봤는데 지금 답이 없는 거죠.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 원칙대로 있겠답니다. 그러면 추인으로 봅니까? 추인 거절로 봐요? 거절로 본다. 그래서 민법의 모든 채권은 물어본 거죠. 답이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인을 거절로 본다. 그래서 결국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 병은 적극적으로 이걸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란 자기가 의사표시를 없었던 걸로 거둬들인 겁니다. 그럼 철회는 선이었던 병만 가능합니다. 병이 철회하면 이거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때는 누구만 가능하다? 선이었던 병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회하면 이제 이것도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선의병만. 그래서 이 매매할 그 날짜에 을에게 대일권이 없음을 그날은 몰랐대요. 그 말입니다. 언제 몰랐다? 매매할 당시에는 대일권이 없다는 것을 병이 몰랐어요. 언젠간 알게 되겠죠. 그때 쫓아가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외웁니다. 처리는 누구만? 선처리 오세요. 선처리 외워요. 선처리. 최고는 물어본 거라 누구도 할 수 있다? 아기도 할 수 있다. 최고는 물어본 거니까 아기도 할 수 있다. 네, 선처리. 외웁니다. 최악의 선처리 외워요. 최악의 선처리 외웁니다. 이거 이거 정년 시험 정답 이거. 정년 정답입니다. 최악의 선처리 외우세요. 그리고 시험장에 책상 옆에 살짝 써놔요. 차기. 이런 게, 그러니까 시험은 이런 단순한 게 거의 50% 나옵니다. 재학리법으로 50% 다 풀어요. 첫날 재학리법 문제 다 풀었죠. 내년 10월달 이렇게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때. 내년 10월달에는. 그걸 다 푼다, 시험 웬만한 거 다. 그리고 이런 암기법은 중국에 저밖에 없어요. 공법 교수님 암기법 있죠? 근데 민법 선생님 암기법 있는 사람은 중국에 저밖에 없어요, 민법은. 다 이해하라 그래요.
근데 2만에서는 시간 내 오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문제 보면 문제가 엄청 길어요. 2에서는 시간 내 절대 못 풀어요. 민법은. 학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과목은 시간 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교는 수요 공급 곡선했어요. 학교는 수요 공급 곡선했어요. 수요 변화가 선의 변화, 양의 변화예요. 그럼 했나요? 수요 변화가 선의 변화, 양의 변화예요. 점의 변화예요. 선의 변화, 점의 변화. 수요 변화가 선의 변화예요, 점의 변화예요. 선이죠. 수요량이 점의 변화죠. 공부했어요, 이런 거? 혹시 했나요?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만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외워요. 수요선 양점이라 외워버려요. 그냥. 공부하러 시험장 그래프를 그려요. 수요선 양점 외우면 끝나는데. 그래야 시간 내 푸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 알아요. 이게 여러분이 모의고사 3월달에 내년 3월달에 모의고사 보거든요. 1차가 80문제인데 시간 내에 거의 20분 이상 못 풀어요. 다 읽으니까. 우리 시험은 시간과 싸움입니다. 우리 시험은 시간과 싸움이에요. 시간 많이 주면 다 합격합니다. 시간 내에 못 푸니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는 거 하나씩 외우면 막 답이 이렇습니다. 되게. 그래,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4가지 골래 보셨습니까? 일단 최악의 선치를 꼭 외웁니다. 그럼 책으로 오세요. 147페이지. 하단에 네모를 본 의의가 있죠. 의의 보세요. 자, 밑줄 하세요. 정상적인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그 효과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대리인임을 표시, 그게 현명에서 법률행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권대리란다. 넓은 의미 가로 열고 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가 협의 무권대리로 구성된다. 이렇게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 있다 이 말이죠. 넘깁니다. 다음 148을 안 봐요. 3월달 봐요. 또 넘기시면 150페이지. 이제 하단에 네모 3번 협의 무권대리가 있습니까? 아래 한 줄 밑줄.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모두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줄 밑에 1번 본인 효과가 있고 법조문 103조가 있죠. 자, 무권대리 보세요. 대리권 업자가 타인의 대리한 계약은 가로칩니다. 가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가로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가 무효이다죠. 다시 추인이 없으면 다 뭐다?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이 봐보세요. 무권대리가 언제 유효가 되죠? 추인해야만 유효가 되죠. 나머지 결국 다 무효, 결국 다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추인해야만 유효고 나머지 결국 다 본인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밑에 131조가 있습니까? 상대방 최고권 써 있어요. 그럼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죠? 최악, 선악 불문합니다. 131조 보세요. 대리권 업자가 타인의 대리를 계약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히 결정해서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테 추인을 그 다음 거절에 동원하세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시험은 거절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리죠. 추인을 뭐 본다? 거절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거 동그라 안 쳐놓으면 시험장에 절대 이건 눈에 안 띕니다. 이거. 이 단어를 계속 눈에 박아야 돼요. 동그라 쳐가지고. 안 그러고 세 줄을 쭉 읽어보세요. 그 말이 맞은 거 같냐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절.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133조 있나요? 133조. 추인으로 보세요. 추인은 다른 의미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자 소급 동원하세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죠?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죠? 그걸 시험에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하면 틀려요.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양거래 입은 본인의 추인권에서 동그라미 1, 2, 3, 4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4번 추인 효과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다시 소급 동원하세요. 소급하여 다음 계약 시부터 써있나요?
계약이 법률행위죠. 매매계약 같은 거 법률행위. 그러니까 보세요. 서고봐요 같은 말이 법률행위가 계약이잖아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서고봐요가 이게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매매계약 이런 거.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된다. 아래 양가로 3번 본인의 추인 거절권 있죠.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아래줄 본인의 추인을 거절하면 그 후에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 무효. 효력이 없는 건 무효로 확정된다 그랬죠. 이처럼 본인에게 추인권과 거절권 두 가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큰 2번 상대방 내용과에서 양가로 1번 상대방의 최고권 있나요? 아까 법조문은 봤죠? 선악 불문합니다. 선악 불문해요. 그래서 자 밑으로 넷째 줄 중간에 이러한이 있어요. 이러한 최고권은 선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동그라미 악의의 상대방에도 인정된다. 그래서 악의도 가능하다. 아까 법조문 봤습니다. 그 밑에 양가로 2번 상대방 철회권은 자 선이 동그라미 선철이 선이만 가능합니다. 그 아래 밑줄 하세요. 철회는 무권대리인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사이에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이며 여기까지 밑줄 했죠. 그 아랫줄 제일 끝에 이러한 철회권은 최고권과 달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꼭 갑을병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럼 병 나면 항상 이거 뭐라 병이 나오면 주어. 항상 최악의 선치를 모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분리 일단 보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1월달에 추가하는 겁니다. 최악의 선치 꼭 기억하세요. 이제 대리제도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시면 163페이지 보세요. 163페이지입니다. 이제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민총이다 일단 오늘 끝나는 겁니다. 자, 일단 법률행위 부관이란 부과된 약관, 부과된 약정 그런 말입니다. 법률행위 할 때 뭔가를 추가하는 거,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된 약관, 부과된 약속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관 중에 조건, 기한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한 문제씩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 두 개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시제가 미래입니다. 시제가 미래예요. 그럼 소고표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고표 없겠죠? 그래서 여기 소고봐요 그럼 틀립니다. 아까 소고봐요 같은 말이 뭐였죠? 처음부터 그럼 틀려요. 또 법률행위 시험 틀립니다. 이게 다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서초파 외웠죠? 서초파? 서고봐요 처음부터 법률행위 시 다 같은 말이고 여기 나오면 다 틀려요. 이건 장래 앞으로 발생한 일이죠. 그 다음 두 가지는 다 법률행위 효력요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전제로 유효, 무효와 연관이 있는 다 효력요건이에요. 그럼 일단 조건이란 미래, 장래죠. 장래. 조건이란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반면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갔더니 여러분 중학생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요. 엄마 나 나이키 운동화 사줘 그래요. 엄마 나 나이키 운동화 사줘랍니다. 그냥 사주는 엄마 없죠. 그건 뭔가 토를 달아요. 야 너 공부를 열심히 해 임마 너 영어 점수 90점 맞으면 사줄게. 90점 이상 맞으면 사줄게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죠. 넘을 수 있고 안 넘을 수 있죠? 이런 게 발생할 게 객관적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이다 기한이다? 조건. 불확실하잖아 객관적으로. 뭐
50점 할 수 있고 100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건 이거. 또는 너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줄게 그래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5등 안에 들지 안 들지 불확실하죠? 아무도 모르죠? 조건입니다. 너 크리스마스 선물 사줄게. 크리스마스 좀 남았지 한 달?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게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게 확실하죠? 그러죠? 이게 기한이에요, 기한. 또는 너 생일이 1월 5일이잖아, 너 생일? 너 생일 1월 5일날 사줄게. 좀만 기다려 그래요. 기한이죠. 이처럼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하면 기한. 객관적 불확실하죠?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소급이 없어요. 둘 다 원칙 소급이 없다. 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갔는데 엄마 난 나이키 운동화 사줘 그랬거든요. 그 엄마가 그래요. 너 어제 공부 열심히 하면 사줄게. 그럼 엄마 미쳤냐 그래요. 엄마 정신 돌아왔어 학원 가더니 미쳤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건 시시간 미래 앞으로 발생할 일이죠. 원칙 소급이 없다. 근데 그런 걸 이력에 내면 시험에 안 틀리거든요. 이력에 바꿔내니까 시험에 틀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서초법 외웁니다. 좀 더. 그럼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엄청 구별이 헷갈립니다.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 여기는 뭐 틀릴 게 없어요.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두 가지 있거든요. 만약에 정지 조건이라는 게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생기는 조건입니다. 하면 해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잃는다,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 조건. 성취되면 법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지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 기한은 분류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먼저 기한은 시기와 종기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기한은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시기 종기가 있죠. 이게 시작, 끝 그 말이겠죠.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시작하죠. 여기 지금 효력이 발생하는 여기 기한이에요. 효력이 생기는 기한입니다. 이게 마칠 종자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입니다. 기한. 다시 기한은 이제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인데 공통점은 발생할 건 확실하죠. 확실한데 이건 날짜까지 정확히 딱 정해진 거예요. 이건 발생할 건 확실하지만 날짜는 정확히 모를 수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럼 아까 크리스마스는 확정이에요, 불확정이에요? 확정이죠. 너 생일도 확정이죠. 딱 날짜 정해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또는 뭐 너 생일 딱 정해있죠. 내년 1월 1일 딱 정해있죠. 이런 게 확정기한입니다. 불확정기한은 예를 들면 보세요. 옛날에 이게 사법고시나 최근에 사법고시 옛날이 아니라 갑이 사람이에요. 갑이 죽으면 내 원수거든요. 자동차 증여한다 그랬어요. 갑이 죽으면 내 왼수가 죽으면 자동차 증여한다. 이걸 사법고시에서 이게 정지 조건이라고 시험했어요. 정지 조건이다. 공고익수 뭘까요? 자, 갑이 죽으면 이런 거 발생할 건 확실하죠? 사람이 안 죽은 사람 있나요? 죽을 건 확실한데 확실하진 게 기한이에요. 근데 죽을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정. 죽을 날짜 알면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 그죠? 그래서 죽을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란 말이 이게 이미 틀린 거죠, 이게 조건이. 이게 사법고시 시험에 나오고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다 나왔어요,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건 확실하죠? 근데 날짜가 정확히 정해 있는 거, 날짜는 정확히 모를 수 있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조건이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1월 달에 프린트 드리니까 오늘 안 써도 되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1월 달에 제가 프린트 드려요. 우리가 내년 10월 말에 시험 보거든. 내년 10월 말. 그럼 집에 갔더니 여러분 이제 여자분이라면 남편이 그래. 집에서 남편이 내년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합격 선물로 자동차 사준다, 자동차 증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년 시험 합격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객관적으로는 불확실하죠? 확실하면 좋겠지만 객관적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이 조건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차가 생기죠? 그럼 증여를 받죠? 증여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지 요건이에요.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요건.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또는 정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랍니다. 하면 이럴 수 있죠. 오늘 내 차든 타 넣어줄게. 내 차 타. 나는 이제 버스 탈게. 내 차 타고 다녀. 대신 내년 시험에 합격하면 차 다시 돌려줘 그랬어요. 이제 돈 벌어 네가 사 그런 거죠. 오늘 차 줄 테니까 차 타고 공부 열심히 해. 대신 내년 시험에 합격하면 차 다시 내놔. 다시 돌려줘 그랬어요. 여기까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죠? 아직 어쩔 줄 몰라요, 조건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성취되면 차 생겨요, 차 뺏겨요? 이제 차 뺏기죠? 증여가 끝나죠? 차 돌려주니까. 그럼 증여 효력이 소멸하니까 해제 조건이에요. 증여 효력이 소멸하죠, 이제? 이게 해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해제 조건부라고 합니다. 하면 이러더라, 집에 가 남편이. 너 내년 시험에 불합격하면 차 사준대요. 시험에 떨어지면 차 사준대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더라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죠. 그죠? 나 먹이 살려야 되니까. 한 번 실패도 열심히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한이면 큰일 나죠. 이런 일이 발생할지 어쩔지 아무도 모르죠. 찍어서 합격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차 생겨요, 뺏겨요? 차는 생기니까 정지 요건. 증여를 받죠. 증여력이 생기니까 무슨 요건? 정지 조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합격이가 떨어져요, 이거? 이런 거 같으면 합격이가 떨어져요. 그럼 무조건 합격하겠죠? 그죠? 아니면 차가 뭔가 물어보든가. 싼 차면 합격하고 비싼 차면 떨어지고. 그러겠죠? 아니, 근데 우리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차 그런 거 안 받고 말이죠. 이번에 반대로 오늘 내 차 줄게. 나는 이제 버스 타는 거야. 내 차 더 열심히 해. 대신 시험 떨어지면 차 다시 내라 그래요. 밖에 돌아다니죠, 막. 그럼 시험 불합격하면 조건이죠. 정말로 이런 불상사가 성취되면 차까지 뺏기네요. 이제 찌찌찌찌이에요. 무슨 조건? 해지 조건.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가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해지 조건입니다. 해지 조건부 법률행위. 그러니까 제가 네 가지를 든 이유가 앞에 말이 좋은 말이라 해서 정지 조건이라는 공식 없어 해지가 있습니다. 앞에 말이 나쁜 말이어도 꼭 해지가 아니고 정지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이 정지 조건이고 안 좋은 말이 해지 조건이다. 그런 공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수록 이게 두가 헷갈립니다. 이게 볼수록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내기를 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럴 수 있죠. 이제 내년 시험 끝나면 차 사준다. 내년 시험 끝나면 차 사준대요.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그죠? 시험 일 언젠간 올 거 확실하죠? 내년 10월 말에 볼 거 확실하잖아요, 이게? 기한이에요. 그럼 이 날이 도래하면 차 생겨요, 뺄게요? 차를 받죠? 증여가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 시기부 법률행위입니다. 반대로 오늘 차 줄 텐데, 오늘 차 줄게. 내년 시험 끝나면 내 차 다시 돌려줘. 오늘 차 줄 텐데, 내년 시험 끝나면 차 다시 내놔 그랬어요. 그러면 기한이죠. 기한이죠? 근데 이 날이 도래하면 차 뺏기네요. 효력이 소멸하니까 종기. 증여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종기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종기부 법률행위.
예. 시험 합격할 때까지 용돈 준다 그랬어요. 시험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준다, 용돈 준다 그랬어요. 어렵습니다.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우린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죠? 뭐 영어처럼 until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아니, 영어 시간 국어 시간 아니에요. 합격할지 알아요, 몰라요? 평생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죠. 평생 합격 못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확실해지는 일이. 그러니까 조건이고 조건. 뭐 국어 시간 영어 until 아니고 조건이죠? 근데 이런 일이 성취되면 용돈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못 받죠. 합격할 때까지만 준다 그랬죠. 합격한 순간 용돈 못 받죠. 그러니까 해지 조건. 해지 조건. 합격한 순간 용돈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력을 소멸하니까 무조건 해지 조건입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게 6개 일단 이렇게 잘 비교해서 6개. 6개는 태강 이해되죠? 이럴 때는 제가 프린트 드리니까 그때 프린트로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러구나. 일단 이거 구별이 좀 약간 헷갈리네. 감 잡았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책으로 체크합니다. 자, 163페이지 제1절 서설 있나요? 양가로 1번 법률행위 부관이란 법률행위 자 효력 동그라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 내용으로 부관 약관을 말한다. 밑에 제2절 조건이 있습니까? 1번 의의 보세요. 조건이란 법률행위 자 효력 동그라미 성립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립항을 전제로 여기 효력, 유효, 무효, 효력과 연관 있는 겁니다. 효력.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에 동원하세요. 동그라미.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의 부과를 말한다. 넘겨보세요. 네모 2번 정지요건, 해지요건 있습니까? 양가를 1번 정지요건,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다시 효력 동그라미 효력이 그 다음 발생 동그라미 발생 정지는 효력 발생이에요. 네.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면 비 올지 불확실하죠. 우산을 사주겠다고 말했을 때 조건이 성취되면 가로고 내일 비가 오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된다. 양가로 2번 해지 요건의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다시 효력 동그라세요. 효력의 소멸 동그라미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성취 후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해지 요건은 소멸이란 말이죠. 오른쪽 페이지 잡으세요.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네모 3번 가장 조건이 있습니까? 가장 조건은 그냥 조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건처럼. 의미는 몰라도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양가로 2번 불법 조건 있나요? 151조 1항 있죠. 자,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일서에 위반한 것인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미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첫 계약을 조건을 한다. 첫 계약이 103조 선량한 풍속 위반이었죠. 그때는 그 조건 다 무효죠. 법률행위 증여까지 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계약과 증여까지 전부 다 무효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두 줄 보세요. 밑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일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 이를 불법 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까 첫 계약을 조건을 한다. 이러한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하면 틀려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동그라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감남이 을려와 첫 계약합니다. 나랑 3년 살자. 3년 살면 이 부동산 너에게 증여한다 그랬어요. 그럼 증여가 법률행위인데 불법 조건이 붙어있죠. 불법 조건? 그러면 조건만 무효하면 틀리고 이 법률행위 증여까지 전부 다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전부 다 무효예요. 라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법조문을 확인한 거예요. 지금 103조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 거의 103조랑 똑같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기동조건이 있고 양가로 4번 불능조건이 있습니까? 이 양가로 3번, 4번이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이번 30일에 빼고 계속 정답 이게. 계속 정답. 올해 분명히 정답 내년 시험 분명히 정답 나옵니다. 이번 31회 때 정답을 안 나왔거든요. 분명히 내년에 정답 나와요. 왜냐면 지금까지 3년 연속 정답이다가 이번만 정답으로 안 나왔어요. 그럼 자,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친구가 을이라는 친구한테 그래요. 너 내년 중개사 시험 학교 가면, 너 내년 공인중개사 시험 학교 가면, 내년 중개사 시험 학교 가면 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자동차 중개한다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너 정말 차 사줄 거야? 내가 정말 사줄게. 에이, 거짓말. 너 입말이면 거짓말 치잖아. 근데 정말로 너 학교 가면 꼭 사줄게. 야, 너 못 믿어. 너 각 써서 각 써. 너 입말 빨리 각 썼어. 그러니까 갑이 각서 썼다 해보세요. 갑이 각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 그 자리 그대로 기다려. 집에 가더니 자격증을 가져와요.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합격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시험 합격한 겁니다. 근데 각서 받고 자격증 보여줘요. 갑은 황당하죠. 아니 앞으로 합격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이미 합격했네요. 그리고 각서를 받아요. 갑, 차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앞으로 합격하면 내년 합격하면 준다 그랬죠. 근데 이미 합격해놓고 각서 받고 자격증 보여줘요. 천연이라고. 갑, 차 사줘야 돼? 말아야 돼요? 사주라고 법이 써놨어요. 서로 싸울까봐. 보세요. 이미 합격했죠. 이게 이미 기 성취했다. 기성조건을 해요. 앞으로 합격하면 사준다 그랬는데 이미 합격했죠. 그걸 기성조건이랍니다. 그럼 이건 정지조건입니까? 합격이란 게 성취가 되면 증여가 세효력이 생기죠? 이게 정지조건이에요. 이처럼 기성조건이 여기처럼 정지조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해제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반대로 기성조건이 있다면 이미 불가능인 조건이 있어요. 이미 불가능인 조건. 뭐 해가 서쪽에서 뜨면 발생할 수 없죠. 또는 보세요. 내년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했죠. 내년 시험에. 근데 우리는 어제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우리는 작년에 자격증 취소상이 있다. 딴 자격증을 취소상이 있어요. 불법 저지르면 취소합니다. 그러면 중개사 포지션을 공부하겠지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봅니다. 3년간 시험 못 봐요. 그럼 작년에 자격 취소상이 있죠. 그럼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불가능이죠. 그렇죠? 내년에 합격하면 준다 그랬는데 이처럼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해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제 수업은 통합교과형이에요. 제 2차 과목 중간부터 다르잖아요. 이게. 아까 학계론, 수요성, 양점 다르잖아요. 지금 통합교과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제가 아무튼 1, 2차 다 통틀어 다 정리도 막 해드려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정답 맞추면 됩니다. 얘는 몇 개 들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나눠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미 성취고 이미 불가능이라 이게 플러스가 더 올리죠. 이미 성취. 이미 불가능 이게 마이너스가 더 올리죠. 그죠? 그 다음 이거 효력 발생, 효력 소멸이죠. 효력 발생이니까 플러스가 더 올리고 효력 소멸이라 마이너스 더 올리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곱하면 끝납니다. 이 곱하면 플러스죠. 그럼 유효예요. 유효.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랍니다. 유효를 뭐라 그래요? 조건 없는 무조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미 합격했다 그랬죠. 방금 전에 기성조건 플러스인데 정지조건 플러스니까 빨리 차 사주라. 빨리 차 사주 무조건 사주란 말이었어. 아까 방금 전에. 그 다음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죠. 무효.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죠. 무효. 두 개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유효.
유효를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무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표시해 볼게요. 자, 166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3번 기성조건이 있습니까? 151조 2항 있나요? 자, 2항 보세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습니다. 이미 성취가 플러스 기성조건.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다음 정지조건 씁니다. 플러스. 정지조건이면 그게 조건 없는 씁니다. 플러스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다음 해지 조건에 씁니다. 마이너스. 그럼 이건 첫째 줄에서 지금 기성조건이 해지란 말입니다. 그때는 그 법률이 무효로 한다. 무효의 마이너스. 그 다음 밑에 양가로 4번 불능조건 있나요? 불능조건 보세요.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그 내용하는 조건이 불능조건이다. 그 다음 문장 불능조건 서의 마이너스. 불능조건이 다음 정지조건에서의 플러스. 조건이면 무효의 마이너스. 법률행위 무효이고 다시 불능조건 마이너스. 해지조건 마이너스. 이때는 그 밑에 조건 없는 애 플러스 요소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한다. 이것만 딱 하면 돼요. 그 밑에 박스 같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박스는 플러스만 해놨는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곱하면 됩니다. 이게. 다음 제일 마지막에 제3절 기한이 있습니까? 그럼 네모 1번 의 보세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 그 다음에 효력 동그라미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인에 실현되거나 돌할 것이 확실히 동그라미 확실한 사실에 의중케 하는 약관을 기한으로 간다. 오른쪽 펴 주세요. 2번 기한 종이 양가로 1번 시기 종기 있습니까? 자, 시기란 법률행위 효력 동그라미세요. 발생 동그라미 시기가 발생하는 기한이죠. 발생을 장래 확정적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종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동그라미 소멸의 동그라미 소멸이 걸려있는 기한이다. 예를 들어보면 아까 얘는 다 들어봤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을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날짜가 딱 확정이 정해있죠? 둘 다 기한인데 이날부터 들어가 살 수 있죠. 그럼 임대차 효력이 생기니까 시기 이날까지 살고 다음 날은 못 살죠. 이 다음 날 방 떼야 되죠. 임대차가 끝나니까 종기. 이건 시기고 이건 종기입니다. 그러면서 둘 다 확정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고 이게 종기죠. 그러면 둘 다 날짜 확실히 정했죠. 여기서는 둘 다 확정기야. 그러면서 21년 1월 10일이 시기 23년 1월 10일이 종기. 그러면서 여기서는 둘 다 확정기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확정기한과 불확정기 있나요? 자, 기한 내용이 되는 사실은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며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이라고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 발생 시기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해서 아까 얘가 죽을 건 확실하죠? 근데 날짜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불확정기한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기한이익은 나중에 3월달에 날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약 3주 동안 민법 총칙을 마쳤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서 용어에 익숙하게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물공법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